아이고 잠깐 코멘트 한번 할게요. 이 캠이 어떻게 하지? 웃기지 마. 나 무슨 웃음 터지면 안 된단 말이야. 진짜 아무 말도 하지 마. 나 말할 때. 그럼 커리어에 대한 욕심. 이 사태구나. 진짜 우리 촬영할 때 말하지 마. 안녕하세요. 유지살롱의 이문경입니다. 오늘은 연세 인스타일 치과의 박진아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실장님을 잘 알지만 혹시 실장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저는 치과의생사 진아이고요. 11년 차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기본적인 치과 업무를 하면서 거기 안에서 뭔가 좀 가치나 의미를 찾아내는 걸 좋아하고 또 새로운 일을 기획하면서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반갑습니다. 박진아 실장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3가지가 있어요. 네. 예방, 테니스, 주식. 이렇게 저는 떠오르거든요. 네. 다른 분들은 다른 걸 떠올리실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일단 그래요. 특히 테니스가 참 궁금한데요. 테니스 치는 실장님의 모습이 진짜 매력적이에요. 굉장히 에너지틱하고 정말 멋진데 테니스의 매력이 뭔가요? 테니스의 매력은 아무래도 테니스가 스포츠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뭐 헬스, 필라테스, 요가, 러닝 이런 이제 승부가 걸려있지 않은 운동들을 많이 했다면 테니스를 하고 나서는 승부라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간에 서로 지켜야 되는 그런 매너, 네. 그리고 내가 얼만큼 노력을 해야 나한테 결과로 돌아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보통은 계단식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성과가 그리고 바로 나타나지 않아도 이런 지루한 연습을 또 계속 하고 견뎌내야 되는 그런 점들을 좀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승부의 이제 결과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저의 몫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내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자아 성찰 같은 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줘서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약간 진취적인 분들이 승부가 걸려있는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승부가 걸려야 목표가 생겨야 좀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제가 방금 실장님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를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렇게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자기 브랜딩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는 실장님께 브랜딩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싶은데요. 네. 자기 브랜딩을 잘하고 싶은 여러 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 거예요. 우리가 브랜딩을 왜 해야 되나요? 브랜딩이 처음에 이제 유래된 건 상품의 이름을 명시하는 데서 이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뭐 이름이 뭐다, 뭐 띵띵띵이다, 이거는 뭐뭐뭐다 해서 난 이걸 사고 싶다 이렇게 인지시킬 수 있게 처음에 나온 건데 네. 상품의 이제 질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이게 질이 좋아도 이게 이만큼 좋고 누구에게 좋다라는 거를 알려야만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저희가 많은 소비를 하면서 아마 그거는 많이들 느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인력이라는 부분도 이 시장의 특성을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나의 능력치도 계속해서 개발도 하면서 자꾸 어필하고 알려야 이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물론 직업적인 그런 목표가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 직업적인 커리어도 좀 상향 인정받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는 사람이라면 브랜딩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제 나의 능력치를 내 주변 같이 일하는 친구들, 상사뿐만 아니라 네. 많은 세상이 알아야 되죠. 커리어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자기 브랜딩은 필수겠네요. 네. 아무래도 시장에 나를 더 알려야 나의 가치를 더 높일 맞아요.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자기 브랜딩을 잘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또 생각이 나는데 무작정 SNS를 열심히 한다고 브랜딩이 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야 브랜딩을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제가 이제까지 해온 그런 노하우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단 브랜딩의 기본적인 개념이 장점, 강점을 파악해서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에 이걸 적용한다면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장점, 단점 어떻게 잘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장점을 찾아서 극대화시켜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점을 알려야 돼요. 네. 이런 내용은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시대에 맞춰서 이런 SNS를 통해서 이걸 적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쉬울까 하는 예시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치과의생사로서 사는 그런 성장 스토리를 약간 웹툰이나 드라마처럼 어느 정도 제가 서사를 써놓은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그래서 그 안에 스토리에서는 제가 주인공인 거죠. 네. 네. 제가 테니스를 이제 좋아하는데 테니스의 왕자라는 만화책이 있어요. 근데 이 제목만 봐도 어떤가요? 일단 테니스 이야기가 것 같아요. 메인이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막 음식 얘기, 뭐 사랑 얘기, 우정 얘기 너무 이제 좀 삼천포로 빠지면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조금씩 인간적으로 나오겠지만 메인 스토리는 테니스를 통해서 이 주인공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그런 스토리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메인 이제 그 줄거리를 잃지 않고 네. 나의 이제 SNS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제 사업 병아리 네, 그쵸. 스타트업 이제 막 새로 시작한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하게 됐고 이거를 어떻게 성장시켜 가는지 네. 이런 스토리로 이렇게 자기 브랜딩을 해 나가면은 보는 사람들이 재밌겠네요. 너무 재밌죠. 저 같아도 보고 싶어요. 네. 굉장히 좋은 팁을 얻었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아 실장님은 자기 브랜딩을 했던 시절도 있고 아직 안 했던 시절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하기 전과 후에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느껴지셨어요? 그럼요. 그 이제 대표님 질문지에서 딱 보고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내가 뭘 잘하는지 확신이 안 서고 좀 갈팡질팡하는 그런 후배가 네. 바로 딱 저였거든요. 근데 브랜딩을 하면서 나의 색깔이 이런 방향이구나. 정말 이쪽으로 내가 잘 해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야겠다. 이런 어느 정도의 그 방향 설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구축하고 이뤄놓은 콘텐츠들이 그냥 알아서 저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자료가 매일매일 쌓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길도 알 수 있고 그 지금까지 온 길을 보다 보면 앞으로의 방향성을 또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의 브랜딩을 하는 그런 자료들이 저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이제 더 구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원동력인 것 같아요. 네, 그 클럽하우스 네. 제가 봤는데 네. 실장님 덕분에 클럽하우스 입문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인사말이 내 일을 나의 일로 네. 라고 하는 그 글이 언뜻 보면은 그냥 이제 흔한 걸 같지만은 자세히 의미를 들여다보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내 이름 뭐고 나의 이름 뭘까? 이런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함축된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 문장을 보고 질문을 주실 줄은 정말 몰랐는데 네. 역시 대표님이세요. 계속 막 네. 들여다보고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만든 문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치과의생사로 근무를 하면서 전연차 시절에는 당연히 이 분야의 일을 일단 배우고 저한테 흡수시키는 그런 부분에만 집중했다고 하면 네. 이제 한 5년차, 6년차, 7년차, 뭐 나름 5년차라고 불리는 시절이 될 즈음에는 뭔가 나한테 딱 맞는 그런 분야나 주체적인 그런 뭔가 테마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직업적인 그런 특징에 뭐 어떤 진료나 이런 자율성에 있어서 원장님 지도하에 이런 멘트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에 어떻게 보면은 저도 좀 갇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과의생사는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이제 함정에 어떻게 보면은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치과의생사 분야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직장인들도 회사라는 틀에서
어떻게 보면 정해진 그 규율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나만 자유롭지 못한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른 이제 직장인분들도 자기만의 일을 구축하기 위해서 네, 프리랜서 그리고 대표님처럼 이렇게 창업하시는 그런 이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네. 그렇게 이제 깨닫기까지는 많은 직종의 사람들도 만나보고 아, 나만 힘든 점이 아니다. 이런 거는 비슷하다. 이런 깨달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나라는 사람이 주도적인 일, 주체적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거 자체를 이제 받아들이고 알게 되고 치과의생사라는 타이틀에서 꼭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아, 어느 분야에서든 하고 싶은 일이 자기 일이구나. 나의 일이 어느 분야에서도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돼서 아, 불평하지 말고 뭐 다수가 어렵지만 하고 싶은 일을 나도 노력해야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이런 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펼치고 구축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내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이제 문장까지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역시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었어요. 네.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저도 내 것을 찾고 싶다. 어디에 종속되지 않고 내가 뭔가 나만의 것을 펼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고유 명사 같은 거를 찾고 싶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도전하고 노력한 끝에 뭐 지금이라고 뭔가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찾았듯이 네. 실장님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제 예방이라고 하는 그런 네. 분야를 이제 찾으신 거라고 네.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실장님의 또 다른 키워드 예방에 대해서 우리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예방에 어떤 계기로 좀 집중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예방에 집중을 하게 된 계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자신이 되게 주체가 돼서 하는 업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네. 이거를 알고 나서부터 아, 나를 행복하게 즐겁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쯤에 이제 예방을 딱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예. 운명처럼. 네. 9년차 정도로 이제 접어들 쯤인데 이제 7년차 정도 됐을 때 일반적인 그런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했을 때 아, 어떤 테마에 좀 집중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대학생 때부터 강사가 사실 꿈이었거든요. 예, 대학생 때 외부 강사님이 오셨는데 그분 머리 뒤에서 후광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 나중에 저 일을 꼭 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에 이제 예방을 딱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래도 좀 손재주가 좋은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남한테 뭔가 해주고 그 사람이 이제 기뻐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도 막 행복감이 뭐 몰려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방이랑 너무 잘 맞는데 그리고 그 이제 환자분들이랑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고 재밌어해요. 네. 그걸로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게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예방 같은 경우에도 소통을 되게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내가 인지하고 있던 나의 특성이랑 잘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예방이다, 확신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적성을 딱 찾으셨네요. 네. 저도 어설프게 저희 병원에 예방 시스템을 도입하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요. 요즘에 예방 부분이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예방을 좀 도입하고자 하는 병원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처럼 이렇게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방 같은 경우에는 저도 시스템이 이제 없던 치과에서 진행을 하는 치과로 그 도입기 그리고 진행기, 안정기 이렇게 제가 직접 겪어왔잖아요. 네. 그런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 한 3단계 정도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은 예방을 할 수 있는 병원의 환경이 구축이 돼야 돼요. 네. 예방을 하려면 일단 구강용품 같은 게 있어야 바로바로 처방을 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환자분이 치과에 딱 들어섰을 때 아, 여기는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 곳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공기에서까지 나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예방에 관련된 게시글, 뭐 관련된 기사, 안내 문구, 뭐 화장실 아니면 밑에 이제 데스크 같은 여기저기에 관련된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야 환자분들도 진료실까지, 체어까지 들어가서 이런 예방을 제안받았을 때 흔쾌히 받아들이실 수가 있거든요. 낯설지 않게. 그쵸, 예. 근데 그런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낯설어 하시죠. 실장님 병원 갔을 때 곳곳에 예방에 대한 그런 기사라든가 네. 뭐 컨텐츠들이 보여서 저도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그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저는 첫 단추부터 잘못 깼네요. 그건 생각했어요. 그래서 1단계로는 그런 환경 설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 환경이 구축이 됐다고 하면 2단계로는 이제 구성원들 있잖아요. 선생님들의 인식이 그 환경만큼 또 설정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이 과정에서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네. 예, 왜냐하면 진행을 하고 싶어 하시는 뭐 실장님, 원장님, 주축이 되는 소수에서 보통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구성원도 좀 설득해서 네. 같이 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이 과정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이 환자분들은 이제 다 오감으로 느끼잖아요. 네. 여기가 잘하는 곳인지 아닌지. 그래서 나한테 추천하는 이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여기가 진짜 많이 했는지, 잘하는지, 전문인지 그런 점들을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파악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주체적으로 하는 몇 분의 소수가 아니라 대다수의 그 구성원들이 예방에 대한 생각이 정말 세팅이 되어야 자연스럽게 이 내용이 어필이 되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이게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 그 마인드셋이 되어 있으면 네. 환자들이 치료받는 중간중간에 나의 설명이 이게 묻어나기 때문에 맞아요. 중간중간 더 환자들에게 인식시켜 줄 수 있으니까 정말 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 예방에 바로 동의하지 않는 분도 저희 치과에 여러 번 정기검진을 다니면서 그 분위기에 이제 편승. 네, 그렇죠. 젖어 드시면서 왠지 중요한 거. 네. 나중에는 정말 이 이제 예방에 대해서 가치를 높게 생각해 주시게 변화하시고 그렇구나. 이런 이제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이 구성원의 설정이 결국 병원 분위기를 같이 연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가 정말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으로 3단계로는 이런 무드가 다 형성됐으면 정말 이제 스킬적으로 잘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도 잘 알면서 실기적인 부분도 잘 쌓을 수 있게 실제로 이제 행하는 담당자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담당자분이 이론적 공부 그리고 실기적 연마, 기술 연마 같은 부분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근데 보통 세미나에서는 이제 저도 세미나 같은 것을 많이 들으면서 시작한 사람으로서 네. 3단계 내용이 바로 많이 나와요. 맞아요. 바로 결과부터 네. 하려고 딱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1, 2단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진짜 들으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1단계는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게 빨리 하고 싶으니까 네. 이게 행동이 더 앞서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부터 체크한다면은 조금 바로 당장은 아니지만 네. 예방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네. 병원 환경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진국일수록 치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최근에 공식적으로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 이런 환경적인 변화와 또 사람들의 많은 인식 변화 그리고 치과 위생사들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예방이 많이 더 예전에 비해서는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이 맞아요. 변화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쁜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실무 임상에서 이런 변화들이 환자들에게도 느껴지나요? 엄청 많이 느껴지죠. 그래요? 네. 왜냐면 저희 치과에 이제 방문하는 분들께 저희가 설명드리고 또 안내를 드릴 때 그 반응, 동의율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면은 예방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고령화 사회로 트렌드가 바뀐 지 꽤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50대 이상의 분들이 미백 그리고 교정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라는 기사가 벌써 2년 전에 나왔어요. 네. 예, 그만큼 저희 이제 임상치과에서 현장에서도 그런 분들이 미백이나 교정을 많이 찾아주시거든요. 여기에 연장선으로 이런 미적인 부분을 생각하는데 건강을 어떻게 생각 안 하겠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늘어난 수명만큼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치아는 정말
정말 한정된 자원이거든요. 맞아요, 진짜. 네. 한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영구치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보다 이제 케어가 먼저다라는 생각으로 점점 변화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치아 관리에 이제 유료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시고 그리고 유료 프로그램으로 바로 동의하지 않으셔도 저희 치과는 이렇게 이제 구강 관리나 이런 습관 같은 것까지 다 안내해 드리는 곳이다라고 어필을 드리면서 임플란트 교정 같은 상담을 해드리면 이런 부분을 이제 이점으로 네. 생각하고 선택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게 예방이 환자들에게는 우리는 이제 전공 분야니까는 좀 익숙하지만은 뭐 아직은 그 부분이 어색하신 환자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뭐 프로그램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치료가 끝나신 분들에게 디스클로징 솔루션을 한번 해서 네. 이제 어디가 안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이렇게 칫솔질 하시면 돼요 라고 하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잖아요. 네.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는 네. 건데 이 부분에 정말 많은 이제 감동도 느끼시고 맞아요.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다니 하는 걸로 되게 신뢰감을 느끼시는 환자분들이 네. 많거든요. 맞아요. 예, 예방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너무 좀 광범위하거나 큰 걸로만 보지 않아도 좋을 것 네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방을 이제 제가 그런 도입하는 그 과정을 안내를 드렸는데 네. 이 진행을 하실 때 정말 꼭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예방이 결국은 건강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치관에 포함되는 이런 내용들이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설명을 드릴 때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면 안 된다는 점. 이게 또 엄청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 몸을 조금 더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싶다는 그런 니즈가 확실한 분들을 저희는 선별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가치를 중요시하는 분들께 그만큼의 에너지와 시간을 써서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추천을 하시고 할 때는 꼭 그런 점을 이제 중요시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그런 니즈가 확실한 분은 아 정말 이 가치를 확실하게 알아주신다 이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어필이 될 사람에게 어필이 네. 이렇게 야무지게 자기 브랜딩과 일을 잘 해내고 계시는 박진아 실장님의 그 커리어 목표가 궁금해져요. 어떤 커리어 목표를 갖고 계세요? 네, 제 커리어 목표는 딱 어떤 단어로 이뤄진 건 아니고요. 네. 어떤 방향성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학창 시절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네. 제가 사실은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정말요? 안 그래 보이는데요? 다들 놀라하세요. 이 친구 얘기도 들어줘야 될 것 같고 여기 약속도 지켜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에 되게 이제 거절하는데 힘들어하고 제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원래는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이제 대학 들어가고 나서 제 치의생과의 이제 공부가 재밌고 그러면서 제 직업에 욕심이 생기면서 나도 결단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이제 방향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우유부단한 성향을 바꿔서 내가 하고 싶은 그 방향대로 의지대로 조금씩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그렇게 후천적인 노력으로 저의 이제 원래 본능을 벗어난 그런 방향을 계속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네. 진짜 바뀌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사람은 안 바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질적으로 그 사람이 타고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후천적으로 계속 그런 타고난 걸 커버하고 보완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렇게 해보려고 어떻게 비벼보려고 애쓰는 그런 이제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맞아요. 이런 마음을 이제 잃지 않고 네, 네. 저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일을 구축한다고 하면 정말 대표님처럼 그렇게 되는 게 제 아이고. 꿈인데 제가 그런 깜냥으로 과연 태어났는지 이런 생각도 든 적도 있어요.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되고 싶은 부분만 계속 생각하면서 시선을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의 일을 하기 위한 이제 그 모델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데이터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네.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어떤 단어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제가 처음에 저를 소개해드린 그 문장 있잖아요. 네. 저의 업무에서 가치랑 의미를 찾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좀 기획하고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 네. 이 소개했던 문장대로 저는 살고 싶어요. 예, 사람들이랑 제가 소통하고 강의를 하면서 누군가한테 또 메시지를 주고 이럴 때 굉장히 제가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막 피곤한지도 몰라요. 네. 밥도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파요. 열정. 그런 순간이 저를 계속 막 움직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일을 계속 찾아서 그리고 네. 누군가한테 또 도움이 되는 그 일을 계속 찾아서 도전을 하면서 살고 싶은 게 저의 그냥 인생의 목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그 2024년에 국제 치위생 심포지움이 또 한국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네. 그렇지만 아직 2년이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네. 네, 제가 한 2년 전에 갔었는데 그때는 말을 잘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친구라도 사귀어보고 어떻게 좀 더 많은 것을 얻고 오고 싶은 게 제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전 지난 실장님께서 그 국제 심포지엄 얘기하실 때 뭐 가서 사람들과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닌 그 강연 연단에 선 네. 그런 실장의 모습이 딱 연상이 되면서 약간 소름이 돋았거든요. 같이 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갈래요. 네, 같이 가요. 네. 오늘 너무 소중한 말씀 진짜 감사드려요. 어떠셨어요? 오늘 촬영? 오늘 진짜 설레는 마음으로 와서 초반에 긴장을 살짝 했는데 네. 또 대표님께서 너무 자연스럽게 풀어주셔가지고 저도 긴장했습니다. 술술 나오네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도요. 너무 네. 즐거웠습니다. 오늘 실장님과 이제 브랜딩과 예방에 대해서 재미있게 얘기를 나눴는데 특히 아까 예방에 대해서 이제 하나, 둘,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해주신 게 제가 지금 현재 현장에 있다면 실무에 있다면은 당장 우리 병원에 적용시켜 보고 싶은 그 방법들이었어요. 네. 그 정도로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고 그 자기 브랜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리고 생각처럼 또 잘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역시 굉장한 그 노하우, 네. 나의 스토리를 네. 연재하듯이 네. 이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뭐 일도 올리지만 뭐 육아도 올리고 네. 뭐 맞는 간장 만드는 것도 올리고 막 되게 이것저것 그냥 막 우후죽순 생각나는 대로 그냥 했던 게 저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제 쭉쭉 나가실 겁니다. 네, 이제 오늘 배운 거를 토대로 저도 한번 잘 자기 브랜딩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노하우 같이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불러주세요. 네, 안녕. 누구든 사회 초년생일 때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구나 입고 사는 그런 옷에다가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내가 패셔너블해지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한 3단계 정도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자신만의 그런 스타일을 구축하는 과정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 몸의 체형을 알아야 돼요. 내가 다리가 예쁜지 아니면 어깨선이 정말 예쁜지 키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파악을 해야 이 이제 체형에 맞는 그런 잘 어울리는 옷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알아보는 것.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첫 번째 나에 대한 인지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러한 바탕의 이제 종류의 옷들을 이것저것 사보기도 하고 그리고 믹스도 해보고 리폼도 해보고 레이어드로 겹쳐도 보고 이런 다양한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었다. 이거는 나한테 진짜 잘 어울리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나한테 잘 맞는 그런 이제 종류의 옷들을 이제 선택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1단계, 2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을 많이 됐을 때, 아, 이 사람한테는 이런 스타일이 되게 잘 어울려 라는 그런 결론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스타일이 한번 구축되면 아, 새로운 스타일도 또 구축할 수가 있고 변경할 수도 있는데 1, 2단계가 안 됐을 때는 도저히 3단계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자기의 일에 대입을 해봤을 때도 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잘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회초년생일 때 제 자신을 파악하는 단계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미래에 대한 그런 이제 과정을 좀 모를 때 되게 불안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으로서 그 불안을 좀 걷어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노트 같은데 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자꾸 써보는 거예요. 나는 뭐 친밀도는 이 정도로 되게 높다. 그리고 뭐 소통 능력은 되게 높은데 꼼꼼함은 조금 낮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종목을 정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데이터화 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데이터화해서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해봐야 아, 내가 어떤 상황에서 유리하고 잘한다. 이런 방향성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을 찾아갈 때 그리고 브랜딩의 길이기도 한 데이터 측정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데이터를 저도 처음에는 되게 어렵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원 지금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쓰다 보니까 어떤 나만의 주장을 펼칠 때 데이터는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데이터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정말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선택하는 과정에 너무 많이 스며들어 있는 게 데이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일상처럼 하는 제 인스타그램 있잖아요. 그 일을 많이 할 때도 데이터에 되게 의존을 많이 하고 데이터를 보면서 앞으로 방향성을 잡아요. 그래서 이건 브랜딩 세미나 제가 하는 과정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인스타그램에서 인사이트라고 하는 이 탭을 들어가 보면 아, 일주일에 그 계정을 찾아와준 팔로워가 몇 명이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있었다. 연령대는 몇 살이다. 이런 특징들이 되게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이제 분류들을 보면서 아, 이런 콘텐츠가 반응이 좋구나. 나는 이런 캐릭터로 이런 특색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구나. 이런 방향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를 거의 맹신하고 있습니다. 네, 인간 박진아라고 하니까 제 직업적인 그런 컨셉이 바로 저도 떠오를 만큼 제 삶 속에 일이 지금 많이 스며들었나 봐요. 그래서 예전에 일을 이렇게 좀 많이 하기 전에는 아, 너무 남는 시간이 많아서 어떻게 내 삶에 일을 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잘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꽤 많은 이제 일을 하고 있나 봐요. 제 일상을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밸런스를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일을 떠나서 저에 대해서만 오로지 생각해 보자고 하면 저는 사람들이랑 같이 지낼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따로 뭐 취미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공감되고 또 치유받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같이 지낼 때 제일 행복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 남자친구, 그리고 제 친구들, 왜 저의 본연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지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저에게 가족이란 집, 되게 안락한 장소를 뜻하고요. 그리고 편안한, 마음도 몸도 편안한 그런 장소가 바로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 앞에서, 집에서, 부모님 앞에서 되게 엉덩이 춤도 추는 그런 분위기 메이커 막내딸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른이 되어도 마음속에 어린 아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어른스러운 모습도 유지해야 되지만 마음 한켠에 응석바지로 이렇게 애교 부리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항상 이제 지켜주고 나를 어느 사회 누구보다 당연하게 아껴주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